자, 이렇게 해서 시멘틱 구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자, 아이디 랩하고 CSS 설정만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박스 하나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단에 이제 로고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임시로 div 형식의, 그죠? id 헤드 박스라고 제가 많이 써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헤더라고 쓰자니 위에 헤드라는 태그가 존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본문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 광고가 들어가는 내용들은 저의 경우는 뷰 박스라고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또 주요 내용과 뭐 인기 컨텐츠, 최신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담는 영역을 그냥 저는 컨텐츠 박스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단에 회사에 대한 자료, 소위 말해서 주소라든가 패밀리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담는 영역을 저는 굿 박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이야기와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아이들을 잡아서 CSS로 설정을 하죠. 오른쪽에다가 각 내용별로 헤드박스의 경우는 그냥 꽉차게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보고 광고가 들어갈 자리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250 정도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텐트 박스, 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이는 아이는 가로값을 100%에 높이값을 300 픽셀이라고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연한 회색으로 써보겠습니다. 그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써서 한 400 정도 쓸게요. 굿박스는 가로값 100%의 높이값, 실질적으로는 좀 작게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100 정도 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진한 회색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일정량이 넘쳤으니까 그냥 아이디 랩의 높이값은 오토로 주고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으니 지워주죠 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앞전에 썼던 형식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결과물은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진 게 다입니다. 색깔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 쓸 때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색깔보다는 이 컬러를 그레이 톤으로 넣어서 구분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태까지 우리는 이 div를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의미 없는 박스니까 덩어리 작업 해야지 라고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웹에서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선물이고, 현 시점에서 웹은 박스를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가급적이면 어떤 의미를 부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iv를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냥 쓰지 마라.
그냥 쓰지 말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내를 해줘라 라고 해서 어제 롤이라고 하고 얘는 메인이다. 배너죠. 배너다. 푸터 같은 경우는 롤, 컨텐츠 인포다. 그 다음에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곳들은 롤, 메인이다. 뷰박스 같은 경우는 롤, 메인 해도 되고요. 레기온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div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 수단으로 따로 대안해서 만들어진 거죠. YR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를 div 대신에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태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헤드박스는 주로 상단에 존재하고 있고 회사 로고라든가 주요 경로를 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헤더라고 쓰시는 겁니다. 헤드라고 하는 태그는 웹 문서를 구조를 짤 때 쓰는 태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헤드라고 쓰진 않고요. 바디에 쓰는 용어로는 헤더라고 쓰는 거죠. 자, 동일한 개념으로 하단에 존재하긴 하지만 어떤 사이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주요 내용을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푸터라고 생각하시면 하단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단에 존재하는 것은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주 내용은 회사에 대한 정보, 가장 기반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 소위 말해서 기사거리 내용이라든가 최신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역을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텐츠라는 책은 없습니다. 레기온이라고 써놓은 이 내용은 다른 이 아티클과 연관이 되거나 다른 쪽의 본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즉 해당하는 내용에는 소위 말하는 요약본, 광고, 임시 목차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는 div를 의미가 있는 아이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쓰던 냉장고에다 김치만 잔뜩 넣으면 김치 냉장고지 않느냐 라고 했던 거를 김치의 고유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김치 전용 냉장고를 따로 만드는 것처럼, 와인 전용 냉장고를 따로 만드는 것처럼 별도의 아예 고유한 기능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시멘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아이들은 역할이 헤더라는 태그 자체가 만들어졌으니 롤이라고 하는 아이를 써야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지우셔야 됩니다. 반대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역할 부여가 된 태그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로 바꿔놓고 결과를 다시 보시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즉, 여태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썼던 div 태그가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멘틱 태그는 이 아이들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더 있어요. 몇 가지를 더 해볼 겁니다. 자, 헤더라고 하는 곳 내부에는 시멘틱 태그가 한 가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H1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GMB, UMB라고 불렀던 아이는 내비게이션이죠. 이걸 또 div로 그냥 써버리면 여기에 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또 내용을 써야 되듯이 div가 아니라 nav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nav 사용할 때는 id를 쓰든 GMB를 쓰시든 여기 영역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nav에다가 주로 별도의 GMB 영역과 그 다음에 UMB 영역을 따로 만들어 넣습니다. nav라는 영역 내부에다 저는 따로 쓰는 편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에다가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div로 클래스 GMB 클래스 UMB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때는 둘의 역할이 내비게이션이니까 둘 내비게이션은 써줘야겠죠. 또는 이 하위에 들어가는 아이를 난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긴 했지만 메뉴 역할이 좀 더 강해요. 메뉴라고 쓰셔도 돼요. 왜? 내비게이션 랜덤마크라 해서 큰 덩어리, 가장 큰 범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하위 메뉴는 이렇게 바꿔도 통용이 되겠죠. 자, NAV이고요. 그 다음에 섹션, 아티클, 푸터 이외에도 또 다른 태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사이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어사이드의 위치는 딱히 없어도 되고요. 있으면 좋은 아이입니다. 즉,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오른쪽 끝에 사이드에 붙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면 사이트 구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라는 뜻인 거죠. 저는 아티클 자리를 한번 써볼게요. 사이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A 사이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얘를 id 사이드 박스라고 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최근 본 상, 장바구니 또는 탑으로 이동 이런 것들 있죠.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딱 버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운데 중간에 있더라도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SNS 같은 거 도움이 되게끔 하지만 없어도 문맥상 크게 흐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을 때 쓰는 게 어사이드라고 하죠. 자,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반실험적인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메인은 이렇게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같은 아이들이 따로따로 노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면 페이지마다 공통으로 헤더나 푸터 같은 게 있다면 별도로 그 상황에 맞춰서 따로 관리 목적으로 하는 아이를 메인이라고 하죠. 메인은 꼭 섹션, 아티클, A 사이드를 묶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난 아티클이 여러 개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2, 3, 4로 할게요. 그럼 이 본문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묶어준다던가 그 다음에 통으로 묶어준다던가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광고는 따로 빼는 편이고 본문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관리용으로 묶어주는 편입니다. 메인 태그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말 그대로 본문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들
묶어주는 그냥 단순한 그룹 역할이에요. 따로 없습니다. div 대신에 좀 더 그 묶어주는 역할을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만든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뭐 클래스로 컨텐트 웹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편이죠. 섹션을 같이 묶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상하게 섹션의 역할과 아티클의 역할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따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섹션과 아티클 자체를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 헷갈린다면 아티클 하나로 통일하셔도 돼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시멘틱 구조가 1차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div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그 구조와 내용들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죠. 단, 구형 브라우저는 저 시멘틱 구조를 몰라요. 대부분 다 알고 있긴 한데 이제는 구형 중에 구형으로 속하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눈치껏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더 사이즈 줬고요. 섹션 A 사이드, 푸터 사이즈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메인 여기 있는 컨텐트 랩에다가도 사이즈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컨텐트 랩에 가로값 100% 주고요. 패딩 10픽셀 정도 주고 박스 사이징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볼게요. 높이 값은 오토. 그러면 안쪽 공간이 살짝 뜨겠죠, 이렇게. 뭐 물론 컨텐트 박스 2, 3, 4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미를 썼어요. 자, 내용들은 그러면 잘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헤더, 섹션, 메인, 아티클, A사이드, 푸터들은 아직 다 안 쓴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 자체가 블럭입니다. 그죠? 사이즈가 들어가잖아요.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블럭이지 않을까. 그래서 옆으로 나열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밑으로 떨어져요. 당연히 블럭이겠죠. 하지만 구형 브라우저는 얘네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취급이 되느냐면 그냥 없는 요소라고 인정을 합니다. 즉 태그를 인지 안 하니까 있나이거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강제로 없는 요소를 우리가 사이즈를 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언급을 하고 블럭으로 강제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 nav, 섹션, 메인, 아티클, A사이드, 푸터. 자, 요런 아이들을 모두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해라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형 브라우저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거기에 사실 이렇게만 끝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DIV도 그러는 것처럼 어떤 브라우저는 분명히 이 아이들에다가 약간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